네, 안녕하세요. 시와여군에서 군사통번역반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군의 이제 폭격기 전력화 소식에 대한 지문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지문. 네, 자, 지금 AFIMSC라고 하는 이제 미군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필딩 전력화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이 내용 지문인데요. 폭격기 사진 보이시죠? B-52라고 많이 보셨을 그 사진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지문, 음원 등 다 내용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보실까요? 이 AFIMSC라고 하는 미군 조직이 미 공군 IMSC 조직이 B-21 전폭기 전력화에 있어서 사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IMSC는 그렇게 꼭 제가 보기에는 재판단에 이제 그 군사 약어가 나올 때 꼭 외워야 되는 그런 예를 들어 뭐 연합사 CFC라든가 뭐 합 그 뭐라 그러죠 합참 있죠 합동참모본부, JSC, Joint Chiefs of Staff라든가 이런 꼭 외워야 되는 것들 그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따가 이 명칭은 밑에 나오니까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 B만 보고 게 이제 예를 들어 그 폭격기면은 B, bomber 약자로 가고 전투기면은 F 그죠? F-16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보고도 이 항공기의 군용기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티컬은 그냥 매우 중요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환자로 치면 예를 들어 죽고 사는 문제, 이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위중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아주 중요할 때 군이 활동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런 그와 관련된 것이 성격이 짙잖아요. 그럴 때는 사활이 걸린 줄여서 사활적인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크리티컬. 자, 그다음 보실까요? 네, 이 미 공군 시설 임무 지원 본부는 다개년에 걸친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의 공군을 위한 그 배비 집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 사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네, 이 베드다운은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야외에서 수경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군인으로 치면. 이 사전 같은 데도 보면은 왜, 임시 거처에서 자는, 뭐, 그동안 안 자던 곳에서 잔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군인들은, 군 부대 내에서 자지 않고, 관사에서 그런 곳에서 자지 않고 밖에 나와서 이 전투지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엔 야외 수경 줄여서 야숙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폭격기잖아요. 폭격기가 잠을 잡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의미라는 걸 유추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대해서 군사용으로 정비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배비 집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해당 조직은 공군의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타격 사령부의 3개 주요 작전 기지 그리고 1개 지원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사업 구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고유명사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지구권이라고 이제 정해졌어요. 외우셔야 되고요. 아퍼레이트 하면 군사에서는 일단 작전이냐, 크게 봐서 운영이냐, 둘 중에 하나 하는데 MOB라고 이제 약자로도 쓰는 이때 아퍼레이트는 작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 스텔스 폭격기는 B-1B 랜서 그리고 B-2 스피릿을 대체해서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을 해서 전 세계의 신흥 위협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의 글로벌은 이 위에 위하고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석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단어겠죠. 자, 이는 이 폭격기는 2020년대 중반 취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항공기 기체를 최소 100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가 군에서 쓰면은 기계 쪽으로 가면 특히 운용이라고 쓰거든요. 뭐 항공기 운용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운용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들어간다. 그걸 이 한자적으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취역 이렇게 되죠. 장비 같은 경우는 취역하는 enter service 이렇게 정비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 B-51 폭격기를 미국 공군성 전력 신속 공군성 신속 전력 담당관실이 획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폭격기를 이전에 신형 항공기 전력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같은 거 묘사할 때 뭐 on the right track 그러면 본 궤도에 올랐다 뭐 이런 식이죠. on track. 자, 그다음 이 국방부 밑에 육군성, 공군성, 해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상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조직 내 그래서 서열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department 각군이면은 성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department. 자, 네, 그다음 보시죠. 이는 7년에 걸쳐 이루어진 공개적인 전개 사업에 대한 수주 단계를 거쳐 공개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AFIMSC의 그 한 팀은 2019년 이 절차가 개시되었을 당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태세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컨트랙트가 계약하고 붙어서 계약을 이제 상주듯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은 시상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을 주는 거다. 주는 거면 발주, 자기가 받아오는 거면 수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어워드가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군사 지문에 보다 보면 그리고 비군사에서도 꽤 많이 이게 쓰이거든요. 밑에 예시를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수주자라고 하면 계약을 따내는 사람 한 단어로 awardee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상을 받는 수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맥락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주 선정 통보서라고 통상 해석을 하거든요. LOA라고 수주 선정 통보서. 자, 그렇게 하시고 이 롤아웃은 민간 기업이 제품을 내놓으면 저거를 출시라고 하죠. 출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관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전개라는 해석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셨는데요. 일단 먼저 이에 딸린 각을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bed down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항공기 종류 약자만 보고도 아까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A 그러면 attack 그러니까 공격기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작전이냐 운용이냐 그다음에 이 태스크는 과업이라고 세분화된 업무 단위를 뜻합니다. 자, 그다음 스텔스 오퍼레이터 그러면 항공기 기체에 대해서 기술을 적용해서 들키지 않게 하면 그냥 스텔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요원 작전 요원들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스텔시, 은밀한 그 작전 요원. 자, 그 다음 이니셔티브가 들어간 게 주요한 해석이 주도권을 발휘하다. 자, 그 다음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라고 확산 방지 구상 이런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One Belt One Road의 준말 Belt and Road Initiative 1대1로 구상 이렇게 하다가 요즘엔 이것도 사업이라고 많이 하죠. 1대1로 사업. 자, 그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아퍼레이트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작전, 운용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서비스를 운용한 운용도 있어요. 그래서 put in service. 그 다음에 군사 쪽에서는 특히 employee라는 말을 이 운용하다라는 말, 그런 말로 씁니다. 병력에 대해서 쓰고요. 자, 그다음 이 acquisition은 단순히 획득이고 이 조달은 획득의 매시브한 버전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굉장히 거대하게 대규모로 기획해서 다 들어오는 그 과정 전체를 이루는 그래서 procurement라고 그러죠. 조달청 할 때 볼 수 있는 procurement. 자, 그리고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나왔던 실, 국, 과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이제 저희 수업했을 때 그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던 건데요. 미군의 정의를 보면 provision of experienced facilities for troops to support, to provide, perform,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요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사전에 대략 좀 정확한 이런 해석은 나오진 않지만 야외 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에 수업에도 오늘처럼 그 해석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여기 경상륙함 군함이란 말인데 워십 이 그 군함이 배드다운 야외 수경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항공기가 그랬듯이. 그래서 이 배드다운을 좀 더 잘 보면 미군이 이런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할 때 획득을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활동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플랜 앤 디자인 기획부터 설계를 하고 훈련에 대해서 태세를 갖추도록 ready for training 이런 단계도 거치고요.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거치는 걸 총체적으로 beddown의 타임라인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beddown. 야외 수경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주라는 말, 진주하다, 부대가 진주하다. 우리말로도 뭐 이렇게 쓰는 말인데, 근데 진주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파견돼서 어디에 주둔한다. 파견은 군사용어로 send나 deploy, 주둔은 station이나 presence 이런 말로 이 파견되어 주둔한다. 진주. 저게 파견돼서 어디에 주둔하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지문에서도 봤다시피. 그래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게 베이싱 액션을 갖다가 execution 집행을 한다는 건데 미 공군의 USAF 미 공군의 자 이게 영영 정의인데요. 그걸 베이싱 할 때 이게 우리나라 군사용어로 이거를 배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군사용어로 배비 병기 시스템 어떻게 설치 또는 전개하는가 그걸 베이싱이라고 해서 배비라고 해요. 배비. 그러면 이 배비가 배치할 준비한다는 베이싱인데 그거를 엑시큐션 하는 게 이 배다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비 집행 이렇게 되겠죠. 그 배비 집행. 자, 그렇게 해서 아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한 경우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하신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